아주 오래전부터 배웠죠, 사실은. 그죠? 예. 수학은 어떤 두 수나 식이 같냐 다르냐, 같냐 같지 않냐 일단 제일 관심이 많이 가니까, 같다면 등식으로 표현하고 같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가 크거나 작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부등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식 먼저 배우고 부등식을 배우게 돼 있어요. 예, 등식이나 부등식은 두 수 혹은 식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관계를 표현하는 식이고, 등식은 종류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등식은 뭐하고 뭐가 있지? 방정식과 항등식. 훌륭하다.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항등식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잠깐만. 땡땡 치면 안 돼. 항등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항등식이 좀 길어요. 알았죠? 네. 그럼 항등식은 뭐가 항등식인가요? 항상 등식이지. 항상 잔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훌륭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런데 그냥 항상 성립하는 등식 말고 뭐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냐면,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으로 이제 고칠 거예요, 개념을. 알겠죠? 왜냐면 항등식이 변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우리가 판단하진 않으니까, 중학교 내용이 아니잖아요. 변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물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어서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이 항등식이라는 명칭이 이 항상 성립에서 온 거예요.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룬 등식의 비율은 방정식의 비율이 항등식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방정식이 한 95% 돼요. 항등식은 한 5%밖에 안 돼요. 등식 만나면 높은 확률로 뭐냐면 방정식이에요. 그럼 방정식을 지금까지 풀어왔으니까 자꾸 방정식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x를 자꾸 구하려고 한다고. 그런 게 아니야. x에 관계없이 성립하면 항등식은 문제 못 내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x를 구하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뭘 넣어도 성립할 건데 그걸 왜 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얘가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를 결정하라. 그냥 문제가 다 이렇습니다.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를 결정하라. 선생님, 미정계수가 뭐예요? 미정계수는 말 그대로입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라는 얘기죠. 봐봐, 이런 건 적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 너네 이차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 친구들? 그지? 근데 A도 문자고 B도 문자고 C도 문자지만 어느 누구도 이걸 변수라고 부르지 않아. 왜냐면 여기서 변수는 X하고 Y거든.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거니까. 그럼 이 A랑 B랑 C랑은 문자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 상수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수인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라고 해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수. 당신이 결정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결정할 때 사용하는 조건은 딱 하나다. 무엇? 항등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 자체를 그렇게 낸다라는 거고, 이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문제를 푸는 방식이 바뀌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항등식이 아닌 척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항등식에 관한 표현이 5가지가 있거든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5가지나 있어요. 네, 5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아주 정직한 표현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x가 변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주면 너무 쉬우니까 난이도 올리고 싶어서 x에 관계 없이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써도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이것도 항등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걸 보고 아 이건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라는 단어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지만 남학생들 아주 잘 알고 있죠.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랜덤이에요, 랜덤. 랜덤을 번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뭘 갖다 집어넣어서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모든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 모든하고 어떤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하고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고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으로 시작해서 마치 다른 말인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어떤 x에 대하여 하고 이 끝에 조사를 도라고 바꾸잖아요. 그럼 이게 모든하고 똑같은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조사 하나만 달라져도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항등식을 나타내는 5가지 표현입니다. 이 5가지의 표현을 돌렸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물어볼 거예요. 항등식을 표현하는 5가지 얘기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도 이렇게 5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강요하는 걸 저는 이미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외우지 않은 것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당연히 참이 되는 상황에 관심을 갖겠어요? 거짓이 되는 상황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참이 되게 하는 이 변수를 꼭 구해야 되는 목적이 생기거든.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이 변수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수라고 불러주죠. unknowns를 번역해서 쓴 거고요. 미지수라고 불러주고 얘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 되죠. 그래서 방정식은 똑같이 등식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등식이 내 앞에 주어지면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판단을 반드시 먼저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많이 안 와닿을 거예요. 왜냐면 항등식 단어니까 주구장창 항등식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수수 끝나고 나면 방정식 단어니까 주구장창 방정식만 줄 거란 말이야. 제 말이 납득하시려면 한 2학년 과정 정도 하시면 아 정말 중요한 얘기였구나. 그때 가서 납득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든 등식을 보면 얘는 항등식인가 방정식인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문제 풀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하면 이 식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의상 1차, 2차 항등식이라고 쓰는데 실제로 1차식이냐 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1차식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x에 대한 1차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1차 항등식이란 말과 1차 방정식이란 말은 좀 달라요. 1차 방정식이면 x의 계수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건 그런 건 아니야. 1차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ax 더하기 b는 0, 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학생들 외우기 바쁘죠? 뭐라고 외워요? 이제 쌤이 사용한 이 기호 있잖아요. 양쪽 화살표. 이거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 중에 뭐라고 부르는 기호냐면 동치기호라고 부릅니다. 등호가 아니에요. 동치라는 말은 왼쪽에 있는 문장과 오른쪽에 있는 식 혹은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은 수학적 의미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A는 0, B는 0 이렇게 책에 보통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학생들이 A는 0, B는 0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수학을 0, 0 잘할 수 없습니다. A가 0인 이유와 B가 0인 이유가 달라요. 왜 다르냐?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X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하려면 X가 식에 영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에 아무리 다른 값을 넣어도 D가 아무리 다른 게 들어와 봐라 내가 변하나 이런 느낌이어야 되잖아. X가 뭐가 들어와도 식 전체가 안 바뀌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즉 A가 0인 이유는 X의 식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B가 0인 이유는 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0인 이유가 달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한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 자, 등식의 친구 누가 있어? 부등식이 있지.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고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단 말이야. 각자를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다 뭐냐면 조건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ax 더하기 b 안 쓰지 마세요. 는 양수. 이게 x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조건은 뭘까? 뭘까? 소영이 얘기해봐. 이게 x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는 0이고 b는 양수. 그래요. 그냥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안 배웠는데 생각이 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여기서 a가 0인 이유와 b가 0인 이유는 다릅니다. a가 0인 이유는 변수의 식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려고 a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b가 0인 이유는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부등식으로 주어지면 b가 양수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차수 올려봐야 내용은 똑같습니다. x에 대한 2차 항등식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이거하고 수학적으로 동일한 표현은 뭐겠냐면 a는 0, b는 0, c는 0이겠죠. 이것도 a와 b가 0인 이유와 c가 0인 이유는 다릅니다. 다르다고. 그 이유가 다르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와 b가 0이 돼야 되는 이유는 x가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가 0인 이유는 등식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00, 000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항등식인가 방정식인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등식만 주고 항등식인지 방등식인지 네가 맞춰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안 될 일이란 얘기예요. 항상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든 간접적으로 주든 이 등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반드시 제시합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시작하든지 여러분들 주의 있게 읽지 않죠. 그냥 수식만 읽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시작해요. 방정식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미정계수 a, b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정계수 a와 b의 값에 따라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걸 이제 항등식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은 미정계수를 포함하는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의 값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00. 그쵸? 00. 그 00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저 위에 나와 있는 거를? 저걸 전개하면 ax-a 더하기 bx-2b는 2x-3이 되죠. 왼쪽으로 다 모아서 x의 개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만 묶어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얘들은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x의 식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바뀌죠. 예. a 더하기 b는 2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2b는 3이 되는 거니까 a가 1이고 b가 1이다. 이런 건 금방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이면 이 식은 무엇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뭐냐에 따라서 얘는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부러 아주 쉬운 예제를 사용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복잡하겠죠, 식이. 알겠죠? 네. 자, 이제 항등식 학생들이 잘 다루지 못하니까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의 이름을 지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제가 문제 5번에 정리해놨어요. 얼른 좀 적어봐요. 다 적었나요? 적을 게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다 적었나요? 천천히 적어요. 제 학생들 필기하는 어떤 시간을 줄여주려고 한 번은 이렇게 답에다 적혀 있는 걸 적은 적도 있는데 그럼 좁니다 학생들이. 필기를 내가 안 졸아요. 하지만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예. 자, 이제 5번 볼게요. 글씨 뭐 그렇게 예쁘게 좀 써라. 야, 선생님도 되게 예쁘게 써주지 않니? 종이에 쓰는 거보다 이게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알고는 있니? 되게 미끌미끌하거든. 자,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줄여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항등식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다면 이런 거 안 배워도 그냥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항등식에 대한 이해도가 작은 상태니까 일단 이런 거 배워 좀 시작을 해봅시다. 알겠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계수 비교법이에요. 얘는 항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차수의 항은 개수가 같음을 이용합니다. 항등식은 원래 그렇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보셔서 하시겠지만 이게 왜 이런지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봤던 문제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 왼쪽으로 모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왼쪽으로 안 모았으면 여기 안 써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해서 눈으로만 왼쪽으로 안 모으고 냅뒀으면 이런 식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얘랑 같다는 말 하는 거잖아.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얘가 얘랑 같다는 말 하는 거잖아.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모으나 마나 어차피 양쪽에 있어도 그냥 개수끼리 같다 라고 하면 그게 똑같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모으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귀찮게 왼쪽으로 모아서 영영 하지 말고 1차항의 개수는 1차항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고 2차항이 있다면 2차항의 개수는 2차항 개수끼리 같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항등식의 성질이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왼쪽으로 모으지 말고 썼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쓰여질 거 아니냐. 저 한 문제 가지고 그냥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하고 같을 거고 2하고 같을 거고 A 더하기 2B는 3하고 같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A는 1, B는 1이다.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냐. 굳이 뭐 하려고 왼쪽으로 옮기냐 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꼭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자여도 상관없어요. 문자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너가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며. 그지? 적당한 뭐가 적당한데요? 너네가 고르는 거야. 알겠지? 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걸 말해요. 이걸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문제가 전개하기 전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건 누가 봐도 나에게 수치 대입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걸 전개하면 사실 바보야. 잘 모르니까 전개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여기다가 x에 1을 넣어보면 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래서 b가 1인 걸 바로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x에다 2를 넣어보면 a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거든. 그래서 a가 1인 걸 바로 알죠. 그러니까 원래 나와있던 식은 수치 대입이 굉장히 유리했던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다가 1, 2만 꼭 넣어야 돼요? 아니요, 다른 거 넣어도 돼요. 그냥 연립방정식이 좀 더 복잡하게 나올 뿐이에요. 1, 2를 넣는 게 더 쉽다는 얘기지 다른 걸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 2 있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투표 한번 해볼까? 투표. 자,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중에 나는 뭐가 더 좋다? 나는 1번이 더 좋다. 손. 난 2번이 더 좋다. 손. 여러분 수학 잘하시겠네요. 아주 훌륭해요. 네. 굳이 중요도를 따지면 수치 대입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얘가 같은 차수의 항은 개수가 같음을 이용한다고 했죠. 이 말은 다항식에서만 쓴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우리 다항식이 아닌 식도 배워요? 배우죠. 분수식이나 무리식이나 아니면 뭐 고2, 고3 과정 가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가 섞여 있는 식을 배우는데 걔들은 하나같이 차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개수 비교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치 대입으로 대동단결하게 돼 있어요. 다만 그러면 개수 비교 쓰레기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수 비교법은 다항식에서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하니까 둘 다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손등거하고 다르게 개수 비교법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지도해본 학생들은 개수 비교법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수치 대입법보다.
동의하지 않는군요. 아무튼 그래요. 예,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무게중심은 점점 어느 쪽으로 넘어가야 되냐라고 하면 수치 대입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향성까지 제가 정해드렸어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도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x, y에 대한 관한 1차 항등식이다. 그럼 식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 거냐면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x의 계수 있고 y의 계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진짜 항등식이라면 수학적으로 어째 항등식이 되냐라고 하면 선생님 왜 x, y 항은 없어요? x, y 항이 있으면 그건 2차잖아요. x, y에 관한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당연히 x도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y도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a는 b는 0입니다. 그리고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c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다 알겠지 이제. 다 알겠잖아. 3개에 대해서 똑같다는 거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2개짜리 2차 올려도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예. 그냥 3개짜리만 한번 봐볼게요. 나오진 않을 거예요. x, y, z에 관한 항등식, 1차 항등식이다.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가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a는 0, y도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b도 0, z도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c도 0이고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d도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그냥 다 0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야.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지 마시고 변수의 값을 막 바꿔도 식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자의 개수를 늘려도 차수를 높여도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도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다 알겠죠?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도 됩니까? 다 적었어요?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단원평가 계속 볼 거잖아요. 필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글씨가 안 좋거나 막 예쁘게 잘 못 쓰는 친구들 단원평가 잘 보세요. 제가 단원평가를 전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1등한 학생에게는 제가 이걸 출력해서 교재를 묶어서 새로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아시겠죠? 제가 지금 수기를 적은가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내 필기가 너무 안 이뻐가지고 이거 보관해서 다시 보기가 좀 싫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럼 단원평가 잘 보시면 제가 이거 수업 다 끝나면 이거 책으로 묶어가지고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글씨도 별로거든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거절 가능합니다. 알겠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항등식을 꾸미시오. 무슨 말이냐면 검산식 쓰란 얘기예요. 자, 제가 가도 나눗셈을 좀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시험 보니까 세로 나눗셈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서 세로 나눗셈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진짜 수하고 똑같다니까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쓰면서 마음속으로 3차, 2차, 1차 상수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빈칸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거기 빈칸을 남겨놔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를 뭘로 나눌 거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나눌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x가 있어야겠네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되죠. 빼줍니다. x제곱 사라지죠. 그럼 4x의 제곱 마이너스 7x가 되네요. 3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수가 항이 3개잖아요. 항 개수를 계속 맞춰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겠다? 4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되겠죠. 또 빼줍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9가 되거든요. 더 이상 나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수가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예요. 다 나눠진 겁니다. 다 나눠진 거니까 이걸 다음까지 써보면
항상 검산식은 피제수를 먼저 적고 제수를 적으며 몫을 적고 나머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곱셈이 교환 법칙을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 쓰지 마세요. 잘못된 거니까 쓰지 말라고 말했어.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읽는 사람은 이거를 제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수가 1차인데 왜 나머지도 1차지? 이 친구 나눗셈 잘못했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식 자체가 나눗셈이라니까요. 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우연찮게도 제수와 몫의 차수가 똑같으면 순서를 바꿔도 이제 오해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누는 값이 달라졌잖아요. 바꾸면 안 된다고요.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피제수를 먼저 쓰고 나누어지는 수죠. 제수를 그 다음으로 쓰고요. 그리고 몫을 쓰고 나머지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제수와 몫의 위치를 변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오른쪽을 전개하면 당연히 얘가 나오겠지. 맞잖아. x가 바뀐다고 해서 이 등식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안 깨지죠. 뭘 좀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지금 사용한 식을 검산식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검산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검산식은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입니다.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 뒷장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나눗셈을 이용한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나머지 정리를 배운다든지 나눗셈을 하지 않고 어떤 1차식이 어떤 다항식의 인수임을 확인하는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고요.